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만다 미디어 4시 정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 감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급발진 김정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가 체크할 사안이 좀 더 있고 제가 오늘 아까 12시에 그 성수대로 출연하고 조금 늦게 와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네. 성수대로는 매주 수요일 날 가시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이요. 아, 네. 거기 성수동에 있어요? 아, 성수동에는 없고요. 어디 있어요? 상암동에 있습니다. 상암동에 있습니까? 개장수 사무실 근처 옛날 아, 진짜요? 개국본 근처 통장까지 패하던 데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1분 있습니다. 거리? 네. 그 근처네요. 네네. 자, 오늘 여러분들 저희가 중요한 특종을 하나 하려고 좀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이게 자료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오늘 일단은 오늘 주제는 역시 또 정청래 당대표님이 얼마나 잘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문정 검사가 마약 수사를 맡고 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가장 핫한 이준수가 누군지 아시죠? 건희의 그 남자 건희의 이준수. 그 남자. 예. 그 문자 조만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자 내용이 나오면 그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수가 도망을 갔죠? 네네. 네, 이준수가 어떻게 도망을 갔냐면 압수수색 도중에 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압수수색 도중에 얘가 그 도망간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 중에 특검에서 누군가가 이준수에게 알려줬다. 뒤를 또, 봐줬다. 네, 검사가 뒤를 봐줬다 또는 특검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제 조사가 들어간다는 거를 알려줬다는 의혹이 지금 계속 돌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특검에 예전에 이준수를 뒤를 봐주고 김건희와 이준수 2017년도에 그 당시에 원래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선수였던 이준수를 고발했던 제보자 X님이 특검에 이준수와 김건희 사건을 무마시켰던 사람을 특정해서 저희에게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특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아마 저희는 의혹입니다. 네, 그러나 확실한 건 그 당시에 이준수와 김건희의 수사를 막았던 사람이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특검은 명실상부하게 특검이에요. 모든 걸 다 한 점 의혹 없이 다 파헤쳐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특검팀에 김건희의 뒤를 봐줬던 사람이 특검팀에 있다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방송을 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법무부에도 이 사실을 일단 고지를 할 거예요, 저희가. 예, 여기서 방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서 제의를 해야죠. 예. 이게 사실 이 특검에 이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내용을 있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있는 근데 것 들어가 자체가 있으니까 지금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특검을 하는데 김건희의 2017년 때 주가 조작을 막았던 사람이 김건희 특검에 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이준수가 도망을 갔잖아요. 또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군가 정보를 줬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럼 누가 했을까요? 만약에 그러면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의혹의 당사자죠. 근데 의혹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준수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네. 예, 명백하게 도망갔잖아. 그러면 누군가 흘렸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혹시나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은 이 정부가 또 욕을 먹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사실 누가 누군지 밝힐 수가 없어요. 이 중에 누가 내란의 동조자고 누가 김건희와 윤석열의 동조자인지는 밝힐 수가 없어요. 오직 했으면 어저께 그 김민석 총리가 TF팀을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정부에서도 내란에 관여를 했거나 내란에 동조를 했던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를 다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조사에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확실해요. 2017년도에 이준수와 김건희의 사건을 만약에 그때 다뤄서 주가 조작에 대한 혐의를 그때 당시에 밝혔더라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없었죠. 그때가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었나요? 저 검찰총장이 된 이유였나? 아마 중앙지검장 정도 됐을 거예요. 검찰총장 되기 전이었을 네, 겁니다. 네, 왜냐면은 2017년도니까 그때는 그 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탄생할 때쯤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도 왜 김건희를 봐줬을까요? 김건희를 향하는 모든 칼들은 무뎌졌죠.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 저 한직에 맴돌고 있던 애를 그 진짜 특진을 시켜준 문재인 데려다가 특진을 시켜줘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그 이후로 검찰총장은 더 승승장구했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 거죠. 그때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진행됐더라면 밝혀졌으면 대통령 될 일도 없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 특검을 윤석열한테 맡겼을까요? 안 맡기지 않았을까요? 맡기지 않았죠, 당연히. 네. 그런데 진짜 이게 보면은 나비 효과라 그래서 그 당시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주가 조작은 2017년도에 제보자 X님이 최초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의 관계를 파헤쳤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022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문제 아닌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쪽 애들은 제보자 X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2017년도부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파헤치고 있던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제보자 X가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죽이고 싶었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 2017년 한 6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제보자 X가 교정본부에서 받은 자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마디로 수사를 도왔다라는 그런 자료까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채널 고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들 이슈화가 되면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정말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호했던 세력들을 찾아낼 수 있다. 네,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따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정청래 못한다 48.9%, 장동혁 53.9%. 야, 이거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잠깐만. 누가 못하나요? 야, 이거 43.9%와 53.9%면 정확하게 5% 차이 나네요? 네네.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 5%면 오차 범위 내지. 야, 근데 이건 따로따로 조사했을 거야. 근데 어떻게 둘이 웃고 있네, 하필이면은. 야, 이게 못한다 48.9%가 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자, 아니 나는 이게 더 웃겨요. 네. 못한다가 48.9%밖에 없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장동혁은 못한다가 한 10% 나와야 되고 정청래도 못한다가 한 65% 정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 저기 여론조사를 잘못한 것 같아. 이 정도밖에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지금 하는 짓에 비해서 너무 높게 나온 건데 이거. 너무 낮게 나온 건데 이거.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냐면요. 한길 리서치에서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에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 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잘못함이 48.9%였고요. 잘함이 50%가 안 넘네요. 42.1%입니다. 모름이 9%예요. 그 다음에 연령대로는 30대가 56. 사람이 몇 프로? 잘함이 42.1%. 어우 씨, 잘한다. 자, 그리고 50대 있잖아요. 50대는 부정평가가 56.5%였고요. 70대 이상은 54.9%, 60대는 53.6%, 18세에서 19세가 49.5%였습니다. 와, 근데 제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맞췄어요. 누가요? 제가. 아, 진짜로? 왜냐하면 그
정청래를 뽑은 61.8%에서 지금 20% 정도가 네. 돌아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 네. 계속 얘기를 해서 20% 정도가 그치. 지금 돌아섰다라 돌아섰지. 얘기해서 그 20%를 61.8%에서 20%를 빼면 정확하게 41.8%가 나옵니다. 와, 이거 진짜 제가 여론조사를 돌려보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맞췄어. 지금 40% 정도가 등을 돌렸다. 잘함. 20% 정도가 등을 돌려서 지금 잘한다고 하는 애들이 한 40%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정확하게. 와, 이거 굳이 뭐 돈 들여서 이거 여론조사 할 필요 있어? 나한테 뭐라고 나한테. 야, 우리 돗자리 깔아야 되겠다. 우리 여론조사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예. 로또 번호 좀 알려주세요. 우리는 저기 그 벌로 합시다. 벌로. 여론조사 벌. 꽃 말고 벌. 쏜다. 잡히면 쏜다. 꽃 말고 벌로 합시다. 벌. 자, 근데 지금 또 반면 40대는요, 54.3%, 50대는 48.1% 정 대표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자, 호남권에서는 63.2%만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봤어. 야, 호남이 63.2%야. 왜 이렇게 높아요? 호남은 원래 높았잖아. 아, 그러니까 자, 인천 경기는요, 긍정이 42%. 그 다음에 충청권은 61%, 대구가 59%, 울산이 56%, 서울이 51%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 아, 여기는 부정적 평가. 야, 근데 그 호남권에서 63.2%라고 하면 그 당시에 지지를 많이 했던 호남 세력들. 그죠? 여러분도 호남 세력이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아요. 은근히 당연히 호남 쪽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호남 지역은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보다 토착 세력, 그러니까 문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이상해. 아직도 낙제를 빠는. 맞아요. 그러니까 낙지가 호남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몇 %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 10몇 %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도 똑같아. 나는 곧 죽어도 빨간당 뽑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남권 사람이랑 나는 곧 죽어도 여기도 봐봐. 다 정청래를 왜 까냐. 화이팅. 거짓 선동하지 마라. 정청래 왜 까는데 뭐 정청래를 왜 까긴 왜 까? 정청래 칭찬도 해. 정청래 내가 오늘 칭찬 처음으로 했어요. 뭐 어떤 칭찬? 정청래가 오늘인가 어저께 검사들이 잘못하면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야, 내 방송을 봤나?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야. 우리 방송을 봤어. 우리 정 대표가 우리 방송을 본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박수 쳐줄만 해. 그런 거 잘했어. 우리는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 준다니까. 너무 잘한 거 아닙니까? 쑥스럽구만 이거. 야, 이거 시사급발진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정 대표도 보는 아만다 방송. 아만답니다. 네. 정 대표님 제발 좀 실천을 해주세요. 말로만 하지 다 할 말고. 수 있어. 말은 우리가 한다고. 말은 우리 유튜브들이 할 테니까 본인은 말 필요 없고요. 실천하시면 돼요. 실천으로. 그래, 말 필요 실천으로 없습니다. 해줘. 그래, 지금 언제 할 거야 그거? 법안 빨리 만들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항상 우리가 누구야? 검사나 판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고 그다음 연금 못 받게 하고 그다음 거기에 자식들도 변호사 판사 못되게 하라는 법을 만들어봐요. 그럼 누가 하겠냐고. 자식까지 가면 연자제에 걸려서 안 돼. 연자제 해야 돼. 옛날 같았으면 3족을 멸한다니까. 연자제까지는 안 되고. 옛날에 프랑스에서는요 판사가 재판을 잘못하면 그 판사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의자를 만든 다음에 아들이 재판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판사가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네. 연자제는 안 돼? 연자제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말은 안 하면 되잖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말은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은 말이 뭐가 필요해. 그냥 조용히 그냥 할 거 하시면 돼요. 예? 아니 우리는 하겠다라는 말보다 했다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했다를 해주셔야지 하겠다는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계속 근데 정청래 당대표의 지금까지 언행 항상 하겠다야 하겠다. 그래도 근데 했다를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그래도 국민의힘보다 못한다가 덜했다. 야 이거 만약에 장동혁이랑 비슷하게 나오거나 비슷하죠. 5%면은 이거 5% 차이면 5%면은 저기 비슷한 거예요. 저기 오차범위 내야. 예. 근데
지금 다 죽어가는 내란당 당대표하고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하고 같은 비슷한 수치를 가면 어떡합니까 이거. 야, 어쩌자는 이거는 거야. 진짜 창피한 겁니다, 이거는. 아이씨. 야, 이게 어떻게 내란당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못한다잖아. 못한다. 야, 그럼 진짜 창피합니다. 네, 정말 쪽팔린 이야기예요. 쪽팔린 이야기. 자,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좀 기류가 조금 이상해요.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에 그 워크숍 때 보니까 난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대표인 줄 알았어. 그거 봤어요 혹시? 못 봤죠? 난 못 봤어요. 그걸. 야,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하니까 박수 소리가 엄청나게 나고. 아니 지금 하는 게 다 당대표 권한대행 같아.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하는데 박수 소리가 작어.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박수 소리가 커졌어.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지금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만나서 이야기 현안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 위한 법을 10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누구랑 얘기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여기에 정작 가장 중요한 당대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파피루스님께서 호남은 언론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언론과 탐사 보도는 왜 문재인과 조국을 제대로 검증 안 했을까요? 지금이라도 공적 영역으로 나오는 문재인을 유튜브 언론 탐사 보도는 문재인을 제대로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검증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안 해 근데 얘네들이. 그리고 아까 저기 이찍인지 사찍인지 구찍인지 털레반인지 모를 애들은 놔두세요. 도배 그 저희가 아까 북진우 소녀님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님을 스패너를 준 거는 왜 그러냐면 새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막 도배하는 애들 있잖아요. 도배하는 애들은 좀 제재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오자마자 뭐 찌찌거리는 이런 애들 있어. 그런 애들만 좀 제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어쨌든 내비두세요. 다 우리가 고소할 거니까. 지금 이제 유튜브가 예전에는 그 특정을 안 해줬는데 이제 해준대요. 그러니까 욕 마음대로 쓰고서 나중에 고소장 날라가게끔 내비두세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간에 정청래 패싱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패싱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아까도 정신승리하들 저기 정청래 화이팅, 정청래 잘한다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는 패싱 하는 겁니다. 예. 생각을 해봐. 법무부 장관이 와서 민주당이랑 이야기를 하면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돼? 당대표랑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당대표 없이 원내대표하고 법사위원장하고만 이야기를 하면서 입법을 당부를 한다는 거는 패싱이에요. 그게 패싱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사실 눈치가 엄청 빨라 정청래가. 눈치 100단이거든. 근데 정청래 당대표가 원래 같았으면 이럴 사람이 아니야. 조용하잖아. 그 누구야?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사진을 하나 발견했는데 야,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전에 그 이재명 당대표 단식할 때 몰래 와 있다가 사진 찍힌 거 하나 구했거든요. 한번 그래요? 보여주세요. 근데 그때 당대표 최고 옆에 있던 최고 수석은 뭐 하고 있었죠? 볼링 치러 갔지.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어떤 애들은 시식회 하고 그랬잖아. 그 시집회는 박용진이 저기 했던 거고. 예.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PD님 그 사진 찾으시면 바로 보여주세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번에 잘못한 건 있어요. 좋아는 해요. 네. 좋아하는 건 확실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정청래를 패싱하고 그 다음에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원내대표가 함께 그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잘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따가 사진 구하면 얘기해 주세요. 자, 어쨌든 지금 곧 있으면은 저는 비대위가 올 거라고 확실하거든요. 100% 옵니다.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비대위원장은 누가 될까요? 정청래만 아니면 돼. 정청래만 아니면 돼. 정청래만 아니면 됩니다. 자, 이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크게 확대 좀 해주시겠어요? 저 어두운 밤에 저기 보시면 새벽에 저의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쓰러져 계시는데 저 좀 확대 좀 해보시겠어요? 표정을 한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아, 네. 지금 보통 만약 정청래가 저기 왔을 때면 언제 왔을까요? 볼링공 들고 오나요? 정청래는요 만약에 왔으면 기자들이 제일 많을 때 사진 찍으러 사진 오지. 찍으러. 사진 찍으러 오지.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박찬대 의원은 뭐 항상 있었지. 박찬대 의원이 왔다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김병기 원내대표의 저런 모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저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게 좀 저는 특이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뭐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하라 막 외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털레반들은 정청래가 잘못한 게 아니라 김병기가 잘못했다 막 혼자 이런 식으로 잘못했다고. 나갔잖아요. 아니 그때도 제가 예상을 했어요. 둘이 잘못은 같이 했는데 분명히 털레반 애들은 김병기만 악마할 것이다. 여러분들 거기에 그 동조하시면 안 된다. 진짜 몸통은 정청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털레반들은 정청래는 보호하고 김병기만 악마화시키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았죠.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근데 참 생각해 보면요, 뭐든지 역사잖아. 이것도 하나 저것도 역사가 될 수 있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이 원내대표가 될 줄 알았나요? 그 다음에 저거 그냥 왜 갔겠습니까? 걱정돼서 갔겠죠 새벽에. 근데 아무도 모르게. 저 사진이 지금 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그 당시에 보면은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번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했던 사람들, 정말 찐 이재명이 되지 않는 한 그 사람들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해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근데 희한한 게 이재명 대통령을 모르면은 싫어할 수 있는데 알면 싫어할 수가 없거든. 윤석열은 모르면 좋아할 수 있는데 알면 좋아할 수가 없어. 근데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그 계속 봐왔고 아는데 왜 싫어할까? 왜 싫어하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 거야? 그냥 도대체? 싫은 거예요. 그냥 왜냐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도와주기도 싫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왜냐면 그걸 실천하는 거야. 이 사람들의 심리를 제가 분석해 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조기 교육도 잘 받았고 힘든 일이 없었어. 유복한 가정에서 살아서 뭐 서울대를 갔거나 연고대를 갔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막 되게 좋고 돈이 많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시골에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땅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힘들게 살다가 서울로 상경했어. 성남이라는 곳에서 자라면서 공장 노동자야. 게다가 장애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야. 뭐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이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등감이죠. 그러면서 더 싫은 게 뭐냐면 야, 그런데 내가 쟤보다 똑똑하고 내가 쟤보다 정치를 더 먼저 했고 내가 쟤보다 더 국회의원을 더 4선 5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보다 더 못할 것 같아? 왜 저 사람만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 나오고 뭐 법대 나와서 어깨에다 힘주는 애들 있잖아. 윤석열, 뭐 조국, 뭐 최강욱 이런 사람들. 그래 그렇다 치는데 정청래는 왜 그래? 정청래 운동권일 때도 진짜 운동권 내에 속하지도 못했던 폭탄 던지기. 왜냐하면 저기 총학생회장 출신이 아니고 그리고 또 건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뭐 본인도 별로 뭐 다를 게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무시하냐고. 제가 건대 무시합니까? 건대 명문대예요. 옛날에 건대는요. 라떼는요. 80년대 건대는요. 서울에 삼국대라고 해가지고 단국대, 동국대, 건국대 해가지고 원서만 내면 들어갈 수 있었던 데 중에 하나가 그 삼국대 중에 하나가 건대였어요. 뭐 건대 지금 다니시는 분들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 내가 어렸을 때 건대는 있잖아요. 거기 술 처먹으러 가는 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화양동. 화양리. 네. 거기 락카페 저랑 같이 그때는 진짜 알아주질 않았다니까. 건대 삼국대라고 했다니까. 국자들은 국민대, 건국대, 동국대 해가지고. 내 옛날에 별명이 건대였어. 건방진 대머리. 아니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 정청래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한테 뭐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막말로 얘기해보자.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도대체.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그 호남 비하 발언을 했는데 절대 호남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호남이라면 100%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세력들 한 20% 있다.
이걸 얘기한 거지 호남의 모든 분들을 비하한 거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혹시 호남에 사시는 분들 이재명 지지자분들 많은 거 압니다. 근데 당연히 호남은 100%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호남 기대에 사람들이 못 미쳤다는 거지. 훨씬 더 많은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쉽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웃긴 거는 학생회장 출신 아니었어요? 나 총학생회장 출신. 나는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나도 운동권 할 때 내가 총학생회장들 모임할 때 있잖아요. 아, 우리 같은 데 아니야? 어 같은 데 아니야? 아니에요. 군대. 아, 이제 이런 거 때문에 방송 그만해야 되겠다. 저 옆에 가면 낙성대. 군대 어디 갔다 왔어? 낙성대. 땅게. 땅게 나는 알았어. 어쨌든 군대. 네. 근데 진짜 자기네들이 학생 운동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뭔가 이제는 그런 걸 버려야 돼요. 뭐 굉장히 뭔가 있다. 근데 사실 말이 그렇지 누구야? 정청래 당대표는 학생 운동 어떻게 했습니까? 폭탄 던지기 했잖아. 사제 폭탄 만들어서 던졌는데 폭탄이 안 터졌고 불 질렀는데 걔네 주사파야, 주사파. 불 질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걔는 주사파야. 야, 불이 났는데 다행히 사람이 안 죽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미친네. 그것도 어디 뭐 대사관에다 던지냐 관저 쪽에다 던져가지고 가족들이 죽을 뻔했던 상황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에? 자, 무슨 근데 진짜 시위를 할 때 우리가 뭐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할 때 누구한테 던져요? 우리한테 공격하는 뭐 정경들한테나 백골단에 뭐 던지고 아니면은 뭐 미 문화원이다 그러면 그 앞에다 던지잖아. 근데 얘는 거기다 던진 게 아니라니까. 어디다 던졌어? 가족들이 있는 관사에다 던졌어. 정말 웃긴 거는 사제 폭탄이 불발탄이 돼가지고 그렇게 피해가 적어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래 인정하겠어요. 그때 미군 반대 뭐 그런 거 저는 그래 운동했다고 아 그래요 훌륭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는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그게 뭔데? 그땐 과거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버려야 돼. 민주당이 왜 귀족당이라는 얘기를 듣겠어요? 왜 듣겠어요? 자신들이 어느 정도 정권을 잡으면 오히려 고개를 숙여야죠. 근데 최민희나 정청래 이런 짓 하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학생 운동을 하고 민주화 운동에 본인들이 기여한 거 뭐 인정합니다. 근데 그걸로 평생을 먹고 살면 안 되잖아. 무슨 그렇겠네. 내란나비도 아니고 김은국처럼 호랑나비 하나로 평생을 먹고 사는 것처럼 그러고 살면 안 되잖아. 당연한 거야. 아 나는 이렇게 민주화 운동하고 학생 운동했으니까 뭐 정치권 이거는 내 자리고 나는 한 자리 해야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중도들 젊은 애들이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야 그때 했어 인정해 알았어. 근데 그걸 했다고 해서 네가 대대손손 계속 쭉 먹고 살아야 돼 그걸로 뭐 국회의원 배지 달아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에? 그때는 본인들이 정의로운 마음으로 스스로 한 거 아니야? 무슨 자리 생각하고 나중에 나는 이거 해갖고 금 배지 달라고 해야지 무슨 한 자리 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한 거 아니잖아요. 왜들 그럼 그 대표적인 게 임종석 아니야 임종석. 에? 임종석 평생 그거 한 방으로 전대협 의장 한번 한 걸로 평생을 먹고 살잖아. 지금 열심히 골프 치고 다니고 있고, 애들 다 유학 보내놓고 그거 한 번 한 걸로 지금 평생을 얼마나 울고 먹냐고. 그만 좀 꺼져 이제 다. 씨. 그리고 그때 뭐 했죠? 임종석 그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갔었잖아요. 비서실장이었죠. 그럼 됐지 뭐. 그만 좀 꺼지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 니네 말고 할 사람들 많으니까 진짜 능력 좋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앞길을 니들이 막는 거 아니야. 그때 너 성동구인가 어딘가 우리 그때 반대 있었죠. 내 자리 내놔 하면서 뭐 맡겨놓은 것처럼 공천 달라고 떼나 쓰고 네가 뭐 그 옛날에 한번 했던 게 그게 뭐 평생 그걸로 그냥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겠어? 그 우상호가 아니고 임종석이었구나. 임종석. 우상호 의원도 그때 뭐 했었는데? 우상호는 저거 했지. 그 이한열 옆에서 우상호는 사진 한 방으로 평생 울고 먹고 산 거야. 이한열 열사 옆에서 부축해준 그 사진 그게 우상호거든. 그 옆에 또 코미디언 연예인 한 명 있잖아요. 있어 하여튼 조그만 사람 자 그렇게 따지잖아. 그럼 이번에 윤석열 탄핵시킨 길거리에서 우리 시민 운동가들 다 국회의원 해야 돼. 그러니까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먹고 살 만큼 그걸로 충분히 보상 받았잖아. 우연은 그 뒤에 있었고 바로
이한열 열사를 부축해 준 사람이 우상호예요. 그래서 그걸로 평생 먹고 지금 정무수석까지 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잖아. 근데 우현 씨는 딱 봐도 너무나 진짜 찌질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도 엄청 부자야. 엄청 부자야. 집안이 엄청 부자야. 장난 아니야. 네. 안내상 씨도. 안내상도 마찬가지. 안내상 씨도 그 미국 문화원에 불질러가지고 미국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이나 저기 그 안내상 똑같은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뭐 그거에 대해 바랍니까? 안 바라잖아. 안 바라잖아요. 자기네 그냥 할 일 하고 살잖아. 예. 저 얘기는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무슨 훈장 삼아서 야 내 자리 내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저도 학생 운동 했어요. 똑같이 했단 말이야. 예. 유튜브 하잖아. 유튜브 하면 됐지. 나도 학생 운동했어. 유튜브 하면 됐잖아. 뭐가 문제야? 나 내 학교에 그 주변에 학생회장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졌거든요. 그러면은 전화와 야 안기부에서 전화 니네 뭐 하냐? 뭐 하긴 뭐예요? 학생회장 모임하죠. 와, 그러면 우리 학교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왜 얘기합니까? 진짜로 그랬다니까. 예. 자 어쨌든 저는 유튜브가 좋은 것 같은데요. 나도 유튜브가 좋아. 제 지금 얘기합니다. 저희 둘은 청와대 안 들어갑니다. 국회의원 안 할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정청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제 칭찬 한마디 하면 그 검사들 불법을 저지를 경우에 그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겠다. 이거 꼭 실천해 주시면 분명히 봤어. 감사하겠습니다. 내 방송 봤어. 정청래가. 서로 누구 방송 받는지 싸워야 되는 거야? 정청래가 분명히 봤어. 이거 괜찮은데? 또 청와대는 또 어디 있느냐? 뭐 청와대는 어디요? 시사급발진법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떨까요? 만약에 정청래가 내가 시사급발진을 봤는데 저를 되게 욕하는 사람인데 그분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사급발진법을 제안하겠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시사급발진법을? 야 고소나 지하라 그래. 고소했어? 정청래 캠프에서 그 당시에 7월 달에 시사급발진 적은 가만 안 놔둔다 딱 하고 나니까 개장수가 고소를 했더라고. 그 다음에 이재일이 고소를 했고. 예. 끼리끼리 노는구만. 자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문정 검사 마약 수사 맡고 있다. 이게 지금 그 계속 긴급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백혜령 이분이 이문정을 직격했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아니 그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있어요 이문정이. 백혜룡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는 같이 협력해서 이 마약 수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백혜룡이 그 경정이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기록 열람도 전산망 사용도 싹 다 이문정이 막아버렸습니다. 이거는 뭐야?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과거 수사를 했던 사람은 백혜룡 경장인데 수사에서 대통령이 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에서 배제를 시킨 결과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뭐 하는 겁니까? 자, 이건 이게 그거 얘기 들어보니까 2023년도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취급했던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니 이문정 검사장이 열람을 막았다. 네. 못하게 하고 있는 거야.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저기 경찰이 한다니까 뭐 검사 자존심을 막 건드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이 명한 거잖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를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문정이. 뭔데? 대통령 위에요? 이문정이? 맨날 나와갖고 뭐 여기저기 방송 나왔고 뭐 검찰 오적 우리 저기 그 뭐 봉욱부터 해서 검찰 오적이 어떻고 저떻고 헛소리 찍찍하더니 결과는 아무것도 현재 아무것도 없어. 마약 수사 관련해서 브리핑 나온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중요한 수사가. 그래놓고 백혜령 경장 같이 하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 근데 백혜령 경장이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는. 와 누가 갈라치기냐. 이게 이문정이 마약 수사 갈라치기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갈라치기 해. 자 여기서 더 좀 내용을 얘기 드리면은요.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수사관들의 명단과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사용권 등도 임 검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요청했는데 모두 거부당했고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 등이 수사, 기소, 재판, 집행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 활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못하게 해서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된 백경정은 킥스 연락 권한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답니다. 야, 시골 근데 말- 나는 진짜 웃긴 게 이문정을 비판했더니 갈라치기래. 뭐야, 내가 검사냐? 갈라치기는 같은 편인데 뭐라고 비판하면 갈라치기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문정을 야, 내가 검사야? 뭐 이문정 까면 안 돼? 정신병자 아니야? 이제는 하다 이문정 비판하는 것도 갈라치기라고 그러냐? 와, 이문정이 민주당이야? 진짜 민주당이야? 뭐야 도대체? 내가 검사가 아니야 나는. 내가 이문정 비판하게 왜 갈라치기냐 이 또라이들아. 잠깐만. 아유 씨. 시사급파치 검사였어? 나 검사였어? 여기 지금 파견 나온 거야? 이거 안 야, 되겠네. 아만다에 파견 나온 검사냐 내가? 이런 뭔 이 갈라치기야? 검사 쓰레기를 봤나? 진짜 하다 별걸 가지고 다 갈라치기. 검사였어? 그럼 진짜 내가 얘기하지. 지기형 가면 씨발 그것도 내가 판사냐? 지기형 가면 그것도 갈라치기냐? 갈라치기라는 개념을 몰라. 그냥 말이 나. 그냥 갈라치기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까면은 갈라치기래. 그게 어떻게 갈라치기가 되냐고. 나랑 이문정하고 합의점이 뭔데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인 거밖에 없어. 뭐가 갈라치기야? 혹시 이문정이 누나야? 숨겨진 누나가 있어? 야, 대한민국 나 이찍 그러면 이찍들 막 비판하면 그것도 갈라치기냐? 대한민국 국민 뭐라고 했으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 뭐야 윤석열 욕하면 그것도 갈라치기야? 그러니까. 문재인 욕하면 갈라치기냐고. 무조건 갈라치기래. 아무 뭐야? 때나 뭐 만능의 언어냐? 씨발 어준이가 이거 뭐 구약성서야? 뭐야 이게 갈라치기가. 모든 건 갈라치기로 다 커버가 될지언니 어털 뭐 몇 장 몇 절 뭐 씨 그런 거야? 털개명. 와, 나 일장이랑. 진짜 살다 이문정 비판하는데 왜 갈라치기가 나와? 이씨. 왜 이문정을 법무부 장관 만들었는데 갈라치기 하는 거 맞지?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자, 그래서 지금 백혜령 경정이 지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이거를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이거 인사권자이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 분명히 공개적으로 지시를 내렸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썩어 빠진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공무원이 맞아요?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쌩 까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공무원이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자천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자초지. 이거는 날려야지 이거는. 야, 근데 이거 자천시키면 말 안 듣는 공무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털개명 1조 1항 이문정을 까면 갈라치기다. 2항 이문정을 파면시키면 정성호를 까라. 이게 분명히 있을 거야. 아유, 그리고 이런 저 새끼들. 털레반도 웃긴 게 이문적 까면 갈라치기고 정성호 장관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갈라치기야. 갈라치기야. 도대체 뭐야 씨. 털개명에 나와 있거든. 아니 뭐냐고 도대체. 아니 정성호 장관 잘하니까 잘한다고 하면 그것도 갈라치기래. 와, 나 진짜 뭐냐 도대체 니들. 숨쉬지 마. 숨쉬어도 정체가 갈라치기야. 뭐냐 정체가. 숨쉬는 동안 갈라줘 봐. 공기가 갈라지고 있어. 갈라치기야. 진짜 만능의 언어야 만능의 언어. 진짜 야 저도 사표 쓰겠습니다. 숙대받던 역대급 웩토시스 이게 지금 뭐야? 검찰이 지금 그렇다는데 야 다 그냥 그만둬. 내가 검사할게. 여기 있잖아 검사장 해. 나 검사야. 야 마약 수사 들어가면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그 다음에 지금 캄보디아 사태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야, 상식적으로 모든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대통령 명을 거역하고 말 안 듣는 공무원이 공무원이냐? 그만둬야지.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갈라치기가 나오냐고, 씨. 진짜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입수한 파일 김건희의 남자 이준수 수사를 막은 사람이 현재 김건희 특검에 있다라는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자, 지금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벌써 3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준수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이 이준수였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그놈이다. 라는 얘기가 3년 전에 그 제보자 X님하고 뉴탐사를 통해서 보도가 됐죠. 보도가 됐는데 모든 언론들이 다 쌩깠어요. 그때는 이제 윤석열 치하였죠. 근데 이게 다시 그 특검 수사에서 건이 폰을 들여다 보니 그런 남자가 있었더라 하면서 이준수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준수가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갔어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만다몰에서 자연산 대광어회랑 그 다음에 과메기 그리고 이번에 뭐였지? 그 아구찜. 아구가 실하대. 우리 그 장모님께서 드시고서 야 아구가 실하다 생물이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사도 10만 원이 안 돼. 그래서 광고 하나 들어가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로 방송, 세로 방송 두 가지가 송출되고 있는데요. 가로 방송과 세로 방송 라이브 두 개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로 방송에 있으신 분은 가로 방송 가셔도 되고요. 세로로 보시고 싶은 세로 방송 보시면 되는데 댓글창은 세로 방송이 재밌습니다. 이 짓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니 근데 이찍인지 사찍인지 구찍인지 구분이 안 간다니까. 아, 나는 구분이 돼. 구분이 안 가. 자. 뭐, 아니 대동단결로 이찍이 들어와도 정성호 가고 털레반이 들어와도 정성호 가고 구찍이 들어와도 정성호 가고 어떻게 구분이 돼? 정성호 장관 이야기만 말하면 와 얘네는 도대체 소속이었는지 구분이 하나도 안 가. 자, 지금부터 우리가 드릴 자료는 최초 공개하는 건데 물론 이게 예전에 공개된 자료도 섞여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얘기하는 건 저희가 최초고요. 제보자 X님에게 급하게 사실 엊그저께요. 3일 전에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지금 특검에 김건희 특검에 그냥 특검이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에 예전에 이준수라는 아이를 그 당시에 김건희 주가 조작의 몸통인 이준수 그 수사를 막았던 수사관이 현재 김건희 특검에 6월 달에 들어갔다라는 있다.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오늘 밝혀집니다. 자, 저 노트북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금 이거는 김건희 남자 이준수 수사를 막은 사람이 현재 김건희 특검에 자 이준수가 누군가요? 지금은 모든 언론이 김건희 남자 이준수를 말하지만 이것을 최초로 보도한 것은 더 탐사와 제보자 X 그때 2022년도였죠. 네. 당시 어떤 언론도 이준수의 존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가 그때 V0이었잖아. 대빵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를 못 했지. 얘기하면 난리 나지. 근데 저 당시에 저 보도를 할 때 뭐 네. 함구를 하는 걸 떠나서 네. 유탐사가 본격적으로 동물농장들한테 공격을 맞아요. 공격을 받기 시작할 희한해. 때입니다. 예. 뉴탐사가 윤석열 김건희를 까잖아요. 네. 그러면은 희한하게 동물농장 애들이 그러니까 뭐 받아서 공격을 같이 해. 보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보도를 못하게 막 까기 시작할 때예요. 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시민언론 도탐사 지금은 없어졌지만 뉴탐사에 있던 그 제보자 X님하고 그리고 강진구 기자 그리고 그 더탐사 그때 기자들이 함께 공동 방송을 했었어요. 네네. 만약에 이때 이게 이슈가 됐었다면은 과연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유지가 됐었을까요? 자, 근데 뒤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요. 김건희의 세 강자 지금 어디야? 홍사훈 쇼에 겸손은 힘들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야, 뉴스토마토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하다못해 장인수 기자도 아마 얘기했을 걸? 봉지옥이나 얘기 안 했겠어? 네. 자, 근데 자,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보자 X가 이준수에 대한 파일을 만들고 있었을 때 그때 더 탐사 인터넷 영상 인터뷰를 할 때가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장인수와 같이 카자흐스탄에서 그 헐레버떡 네네. 장인수가 그 에어비앤비에 여자친구 카자흐스탄 여자친구 데려와서 헐레버떡 했을 때
그리고 그때 엄청 싸웠다 그랬잖아요. 왜 더 탐사해 주냐? 우리한테 줘라. 그죠? 나한테 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개죠. 장인수가 나한테 줘라. 네. 아, 그리고 우리라는 것은 개장수와 나한테 줘라. 열린 공감. 어. 네. 그래서 이때가 자기에게 안 준다고 개 발광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네. 바로 제보자 X님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 그럼. 당시에 이때예요. 바로 요 구속됐어요. 시점에 구속이 됐어요. 네. 예. 그래서 근데 김건희 특검에서 건진법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옛날 폰이 발견되고요. 포렌식 결과 김건희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수백 통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이슈가 됐죠. 최근에. 네네. 최근에 된 거죠. 예. 네. 근데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이준수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보자 X가 제보했던 거가 맞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아직도 제보자 X가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아니 어떤 사기꾼이 서슬퍼런 윤석열 정권 하에서 가장 힘이 막강한 시점에 그 김건희의 치부를 건드리는 그런 보도를 합니까? 어떤 사기꾼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제보자 X님 공익 제보자예요. 네네. 공익 제보자의 얼굴을 공개하거나 신상을 공개하잖아요. 그거 엄청난 큰 범죄더라고요. 네, 범죄예요, 범죄. 네, 그래서 이거를 깠던 이명수 기자는 아마 구속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벌금을 맞거나 아니면 집행유예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이준수가 뭐가 문제야? 잡으면 되지 그랬는데 사실 음주운전 혐의로 수배 중이었어요. 근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었던 이준수가 이 500여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그리고 2013년 16년 사이에 주식 관련 관계 넘어서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로 파악이라고 이미 예전에 다 뉴스가 나왔어. 근데 이번에 이제 언론의 중심이 됐잖아요. 근데 검찰의 압수수색을 미리 알고 도주하였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화면 크게 해주세요. 자, 예전에 보도를 했던 거지만 그때는 다들 보도를 받지도 않았고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이번에 특검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준수의 실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압수수색 이제 들어간다니까 그때 도망을 갔어. 오, 아무나 도망을 갈 수 있습니까? 2층에서 뛰어내렸어. 누군가 얘를 봐주지 않는 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봐준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간에 많은 사람들이 특검에서 누군가가 제보를 줬다. 그러니까 이준수가 도망갈 수 있게끔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검사가 뒤를 봐주고 있다. 지금 그게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자,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준수 수사를 막은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보자 X가 2010년, 2017년까지 남부지검 금조 2부를 출퇴근하면서 이준수가 개입된 NSN이라는 회사 주가 조작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보자 X님이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보자 X는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냐? 그 남부지검 쪽 애들 이제 금조부 애들이 금융조사팀 애들이 주가 조작 수사를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검사관들. 그렇죠. 수사관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인 제보자 X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감옥에 있을 때요. 불러서 교육을 받았어요. 제보자 X님한테. 그러면서 하나하나 제보자 X님한테 설명을 들어가면서 요건 범죄가 있다. 요건 범죄가 없다. 이건 범죄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 이런 거를 다 배우던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제보자 X가 그 주가 조작들을 파헤칠 때입니다. 그때 요것도 딱 걸린 거예요. NSN이라는 회사 주식 주가 조작 그거를 보면서 이준수를 알고 이준수가 김건희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요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도 관련이 그렇죠. 있다라고 했는데 네. 자, NSN은 윤석열이 서울지검장 때였어. 임명 당시 재산 신고 때 김건희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신고했던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NSN 네. NSN 영주. 자, 이렇게 해서 뭐 왜 감소했냐 이런 것들 전략 매각 비상자 주식 이러면서 도이치 파이낸셜도 있어. 이러면서 지금 도이치모터스와 이게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거를 증명을 그때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 남부지검 금조 2부에
사건 은폐 과정이 어떤지 세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당 부서 및 검사 등이 NSN 구 A모션의 사건 파악이 2017년부터 8월까지 당시 홍모 수석 검사이기 시작해서 윤원대 수석 검사에 이르기까지 계속됐어요. 자, 제보자 X가 출정 관리 하던 수사 계장이 윤재남 계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후 승진해서요 사무관 검사 대우가 됐대요. 얼마나 이게 공을 세웠냐면 금조부에서 공을 세웠냐면 계장인데 수사 계장이 검사 대우까지 승진이 됐습니다. 잘 보세요. 윤재남. 윤재남 계장을 잘 보세요. 자, 브리핑 시기 횟수. 그 이게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감옥에 있을 때 출퇴근한다는 개념이 검사실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해주면 검사나 수사관이 받아줬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수사할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거를 그 제보자 X가 감옥에 있으면서 다 일기로 다 작성을 했어요. 일기로. 네, 그거 이제 뒤에 나올 건데요. 자, 보세요. 사건에 대해서 최소 4회 이상 공개 브리핑이 있었고요. 중간중간 개별적 질문에 대해서 수시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충할 자료가 일기로 있습니다. 그 이게 일기가 증거가 되는 거 아세요? 그렇죠. 네, 증거가 되는데 자, 그 일기 기록 2017년 1월부터 NSN 사건의 전체 개요를 브리핑했던 이 일기 내용입니다. 자, 709호에 다녀왔다. 기환이와 윤 회장이라는 사람 만났다. 67년생이고 종무도 알고 있었다. 이번 주부터 이준수 관련 사건을 진행할 듯 보이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다. 변성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다. 이준수는 이진 관련된 애널리스트, 이진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이진에게 이득콩 등 정관 변호사를 많이 소개해준 인물. 자, 이게 뭐냐면 709, 그러니까 검사실이겠죠? 그 709에 갔다. 이게 지금 제보자 X님이 직접 쓴 일기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문서로 된 거는 이거는 이제 그때 어디였죠? 뉴스타파 기자가 써준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준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진행할 듯 보이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김건희와 이준수에 대한 조사를 할 것 같다. 다 얘기했다는 거죠. 자, 제보자 X를 관리했던 윤재남 계장이 SIT 글로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무관으로 승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건 사건인데요. 연수를 갔어요. SIT 글로벌 역시 제보자 X가 파악했던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제보자 X가 자료를 주면서 이준수가 나타나니까 이준수에 대한 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 금조부에서 했던 사건을 다 파악을 해준 게 제보자 X예요. 네. 검사들, 뭐 수사관들은 전부 다 숟가락을 얹은 거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 전체적인 주가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거에 대한 모든 파악을 다 해줬던 게 제보자 X입니다. 예. 네, 그래서 2017년 4월 17일 오후에 제3영시가 있었고 그것이 끝나자 709호를 또 갔다 왔다 이렇게 지금 일기장에 적혀 있습니다. 일기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일기에. 자, 윤 계장이요 2개월 연수를 간다고 하고 다음 주부터 2개월이다. 가기 전에 공문 처리를 약속했다. 다음 주에는 주 2회 정도 나가서 정리를 시작해야 할 듯하다. 노트북은 처음 로그인한 날이다. 이렇게. 자, 일기 기록 3번. 인사이동으로 금조 2부 수석검사는 홍석기에서 윤원대로 검사로 바뀌었고요. 윤원대 검사팀에도 이준수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자, 사무실에 다녀왔다. 오후에 사무실에서 새 검사와 명담을 했고 기자들이 개입된 주가 조작 사건을 진행하기도 했다. 윤 계장은 사무장 승진이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음 주부터 월 목에 가서 조사하기로 했다. 새 검사 윤원대 기자들이 개입된 주가 조작 사건 이준수 사건. 자, 이준수 사건이 있어요. 당시 추가의 구체적인 브리핑을 위해 야근을 연속했던 시기. 오후 12시가 돼서 돌아왔다. 지금 감옥에서 12시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사건의 틀은 모두 썼다. 내일 나가서 요점만 정리할 듯하다. 오후에 나갔다. 대강의 내용을 정리했다. 야근을 하기로 했다. 철회하고 월요일에 다시 하기로 했다. 변을 발견했다. 90%는 찾은 것 같다. 변성준. 자, 야근을 연속했고요. 이준수 사건에 대한 금조 2팀의 회의가 있었다. 충분한 브리핑이었다. 자, 이게 뭐냐면 결론은 금조 2부 팀에서 이걸 듣고 나니까 이거 수사를 해도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이준수에 대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한 거예요. 아침에 출근했다. 가자마자 회의를 했다. 회의 결과에 그들은 만족한 듯 했다. 사건 파악은 어렵지 않았다. 아직 모두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의외로 간단했다. 좀 더 다듬고 정리는 필요하다.
회의가 잘 돼서 오전만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주 쉬고 다음부터는 다시 정시 출근이다. 자, 검사들의 추가 질문에 대한 정리. 자, 오전부터 다녀왔다. 두 번째 재료와 또 다른 무자본 M&A 관계를 정리하고 왔다. 새로운 사건. 자, A모션 이준수 사건의 추가 파악을 위해서 야근을 하던 기록.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사건을 했는데 한 가지 사건은 엄청나게 큰 주가 조작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준수를 알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수사를 하겠다. 이거 누가 봐도 수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근했다. 다녀왔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네. 이게 하나를 이렇게 파다 보면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나와요. 네. 파생되는 뭐 별건 뭐 보통 검사들은 별건 수사를 하는데 이 주가 조작 사건은 별건 수사가 아니라 한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면 거의 연루된 애들이 다른 주가 조작도 한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이준수가 거기에 걸린 거예요. 제보자 X님한테. 네. 네. 그래서 지금 일기 기록은 대충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확실히 얘기해줄게요. 이게 금방 끝나요. 기다리세요. 자, 승진으로 연수를 다녀왔던 윤재남 사무관에게 그동안 진행했던 A모션 이준수 사건을 별도로 브리핑했던 날 일기. 오전부터 사무실로 갔다. 윤 계장이 돌아왔다. 출근하는 것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이 다시 들었다. 저녁 12시가 다 되어 돌아왔다. 이거는 감옥에서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늦게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이 아니다. 힘든 거야. 오후에 출정을 다녀왔다. 너무 늦어 1시간 정도만 올라갔다 왔고 내일도 가야 한다. 좀 짜증이 났나 봐.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당시에 힘들게 이준수 관련된 사건에다 다 파헤치고 그거를 윤재남한테 다 같이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고 당연히 이거는 추가로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사건의 마지막 마무리까지 거의 끝났던 상황. 자, 2017년 7월 31일 날 오후에 사무실에 갔다. 윤 사무관의 명패가 711호로 옮겨져 있었다. 오후에는 계속 작업을 했다. 이거 만약에 이 윤 사무관이 이거 만약에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 기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거는 다 확인해 보면 됩니다. 증거 자료가 다 되는 네. 거예요. 일기장이기 때문에. 자, 예. 갑자기 금조 2기 수사팀이 돌변함을 느꼈던 상황. 다 만들어 놓은 NSN이 덮여지게 되면서 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할 때, 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이게 실컷 지금까지 그 윤재남하고 같이 다 브리핑을 마쳤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이제 들어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거를 덮자. 이거는 덮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8월 23일이에요. 아까 또 7월 꽤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오전부터 출정을 갔다. 윤 사무장의 비인격적 어투에 모든 것을 그만두겠다라고 했다. 제보자 X님이 약간 그런 게 있어. 좀 삐지면 자기가 아니면 안 해. 자, 그리고 오후에 들어왔다. 사람이 변한 듯하다. 승진을 해서일까? 노트와 자료는 두고 왔다. 사건이 덮어질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다른 묘책을 생각해야 할 듯하다. 야, 이거 화면 전환 좀 해주세요, 저희로. 자, 이거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그 윤 사무관하고 같이 이 파헤친 거야. 다른 사건 NSN을 수사하다 보니까 이준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준수를 보다 보니 김건희가 나오고. 예, 거기 쭉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수사 확대될 줄 알았더니 덮은 거지. 덮은 거예요. 이 당시에 벌써 이미. 그러면 그 윤 사무관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건 덮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지금 이런 행태를 지금 보인 겁니다. 자, 예, 이 당시에 윤석열이 서울지검장? 중앙지검장. 이제 서울지검장에서 아마 중앙지검장으로 와. 넘어가는 그런. 중앙지검장의 와이프가 김건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준수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와 이 회사의 주가 조작. 그 다음에 윤석열이 재산 공개할 때 김건희의 재산에 이 주식이 있었던 거. 네. 근데 그걸 수사 안 해. 자, 다음 화면 넘겨보시죠. 야, 나 이거 글씨보다 눈물 흘릴 뻔했어. 세상에 내 억울함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SP의 무고함과 조작 내용이 세상에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8월 13일 수요일 오전부터 출정을 갔다. 윤 사무장의 비인격적인 어투에 모든 것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리고 오후에 들어왔다. 사람이 변하는 듯하다. 승진을 해서일까? 노트와 자료는 두고 왔다. 사건이 덮어질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다른 묘책을 생각해봐야 할 듯하다. 이렇게 8월 23일 날 노트에 자신의 일기를 적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날을 마지막으로 서울 남부지검 금조 2부와 결별을 했고요. 그리고 끝내 NSN 9A 사건은 덮었습니다. 펴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그 자, 화면 전환해 주세요. 조사해 왔던 게 그냥 덮인 거예요. 제보자 X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고 이건 명백한 범죄인데 덮자 하면서 덮어버린 거예요. 예. 요거까지는 유탐사랑 제보자 X님 그 보도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요런 부분 정도까지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 윤재남. 이 윤재남을 그 다음부터 다시 또 보시죠. 지금 이준수 사건과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화면 전환해 주시고요. 당시 이준수의 수사를 막은 실무 책임자는 윤재남 사무관이었다. 단 그 결정을 윤재남이 단독으로 했는지 아니면 윗선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따랐는지 윤재남만이 알고 있음. 그 이거 수사해 보면 윤재남 위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됐든 똑같은 거예요. 윤재남 선에서 막았든 누가 시켜서 막았든 막은 건 윤재남이란 얘기야. 예? 아시겠죠? 저 때 당시에 2017년도에 이 수사를 완벽하게 덮어버렸던 거는 윤재남이라고. 네. 자, 그런데 화면 잠깐 전환해 주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오늘 이 의혹을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윤재남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네. 그 당시에 혹시 윗선에서 누가 막았냐, 윤석열이 막았냐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아니 대답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 수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수사해야지. 내 얘기를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윤재남이 사실 그때 외압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외압이 있어. 이거 되게 특종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혼자 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진 않아. 근데 윤재남을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윤재남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윤재남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2017년도에 김건희 사건을 덮어주고 그 이후에 윤재남은 어떻게 됐느냐, 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부터 얘기할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윤재남은 누구인가? 윤재남은 2016년, 17년도까지 남부지검 금조 2부에서 수사계장으로 제보자 X를 관리, 출정 신청, 이감 등 하던 전담 수사계장이었고요. 계장이었었습니다. 자, 2017년 4월 수사계장에서 사무관, 검사대우로 승진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보자 X님의 일기입니다. 제3명시가 있었고 그것이 끝나자 709호를 다녀왔고 기환이도 만났다. 윤 계장은 2개월 연수를 간다고 했다. 다음 주부터 2개월이다. 가기 전에 공문 처리를 약속했다. 다음 주에 주 2회 정도 나가 정리를 시작해야 할 듯하다. 노트북은 처음으로 로그인한 날이다. 윤 계장은 SIT 글로벌 사건으로 승진했음. 자, 윤재남 사무관이 승진한 이유로 큰 목을 차지하는 것이 제보자 X가 파헤쳐서 기소했던 사건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사무관은 자신의 연수 가기 이전에 제보자 X가 요청했던 공문 처리, 이 공문 처리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따가 나올 겁니다. 원래는 재수사를 해주기로 했으나 그렇게 되면 제보자 X를 수사했던 검사가 다치게 되니 가석방을 요청하는 공문을 검사 명의로 발송, 이지영 변호사가 검사실에서 직접 수령을 하게 됨. 야, 이게 화면 전환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윤재남이라는 사람은 승진을 한 이유가 제보자 X님 때문에 승진을 제보해 준 했어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알려준 거. 예. 이것도 가짜라고 하는 애들 많을 거 아니야. 제보자 X님으로 사기꾼이라고. 인해서 승진까지 했던 네. 사람이 윤재남, 나중에 검사 대우까지 된 이유가 제보자 X님 때문이라는 거. 저기 내가 아는 이름의 변호사가 나오네. 누구야? 이지영. 이지영. 나한테 맨날 징징거리라. 아. 그래서 저기 변호사비 입금해달라고. 네. 입금했어요? 입금했죠. 입금했으면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이게 그 제보자 X님이 요청했던 법무부에 요청해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뭐냐면 서울 남부구치소 분류 심사 과장. 자, 재소자 공적 사실 통보. 기한은 서울 남부구치소 수감 중인 땡땡땡의 수사 관련 의견서 같이 송부하오니 기기관 수용 관리 업무 등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남부지방검찰 검사장이 보낸 이건 공문입니다. 자, 보면은 의견서 수감인 제보자 X겠죠. 남부구치소 다음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수감인의 기여 및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수감인의 기여 정리. 수감인은 수감된 이후 현재까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물론 수감인과 관계없는 사건의 해결을 혁혁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거 대박 아닌가요? 그래서 저기 출소를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사기꾼이에요? 장인수랑 이명수는 사기꾼이에요. 아니 심지어는 감옥에 있을 때도 국가를 위해서 주가 조작 그 범죄를 파헤친 분이 제보자 X예요. 게다가 김건희와 이주승 관계를 최초로 얘기하신 예, 분이에요. 예. 그 공로로 가석방이 되는 거죠. 예. 자, 특히 수감인은 주가 조작 사례를 찾아내어 검찰에 해당 내용을 알려주었고 검찰이 주가 조작 사범을 색출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고 수감인이 기여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코스닥 상장사 SIT 글로벌 주가 조작 사건, 코스닥 상장사 CL 인터내셔널 사기 부정거래 사건. 자, 기여 내용 시세 조작꾼 2명 구속. 와. 관련 공무원 3명 불구속 기소. 예. 자, 밑에 1명 구속, 공범들 수사 중. 수감인이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해 최초 제보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함. 수감인이 사기 적부정 거래 등 혐의에 대해 최초 제보 후 현재 수사 진행 중. 야, 이거 엄청난 큰 사건이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제보자 X예요. 예. 네. 이거 자, 뭐 네 한 게 뭐가 있냐. 이거는 국가 진짜 투명한 경제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신 분이 제보자 X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우리가 또 논평한 다음에 네. 다음 이야기 들어갑시다. 자, 결어. 수감인은 수감 생활 중 대부분은 검찰에 출정하여 주가 조작 사범 색출과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준 반면 그로 인해 기결수로서의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가석방 출소를 위한 가산점을 부여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수감인이 검찰 사건 수사에 지속적으로 기여를 하여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감인의 가석방 심사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고 수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 넘겨주세요. 이분이 사기꾼이야? 와, 진짜로 어떻게 이걸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냐. 나 진짜 그 미친놈들 아니야 진짜. 진짜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요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또 알게 돼서 그것 나머지들은 또 나오셔서 또 파헤쳤던 분이 제보자 X입니다. 근데 이거 장인수도 이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 다 너무 잘 알죠. 장인수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그 당시에- 그래서 옆에 붙어 다니면서 좀 뭐 하나 줘라, 특종 좀 하나 줘라 막 계속 했던 게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뭐 하나 달라고 해서 왜 자꾸 여자를 달라고 그래? 왜 헐레벌떡거려? 아니 나 같으면 내가 모시고 살겠다 내가. 왜 제보자 X 법인카드로 헐레벌떡하면서 2차 가고 해외 가가지고 경비 다 달라고 그러고. 아, 우리도 제보자 X한테 경비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야, 그러는 거 아니잖아. 저는 여지껏 4년 가까이 이렇게 뵈면서 단 한 번 뭐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뭐 버카를 주세요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 착한 건가? 아니 착한 게 그 당연한 거예요. 다음번에 착한 게 아니라 당연한. 다음번에 제보자 X님 만날 때는 우리 법인카드 좀 달라고 합시다. 그래야지 장인수처럼 크는 거 아니야. 이명수처럼 그렇게 크고. 자, 그래서 화면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자, 윤재남 사무관이 승진하는데 모든 공헌을 제보자 X가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고 그것이 윤재남이 직접 제보자 X에 감사하다고 했고 승진과 관련된 공적 서류는 현재도 대검찰청에 보관 중이고요. 제보자 X가 밝혀낸 SIT 글로벌 주가 조작 사건은 그해 남부지검에서 수사했던 가장 큰 대형 주가 조작 사건이었고 벌금 및 추징금으로 국가가 수백억을 징수했던 사건. 야, 이거 그 원래 이 정도 하면은 뭐 돈 주지 않아요? 아니 원래 뭐 한 뭐 10%만 줘도 엄청 날 건데. 야, 이런 거 좀 안 되나? 100원도 아니고 아예 가석방. 그래서 가석방. 진짜. 자, 그래서 다음 화면 보면은요. 2017년 3월 24일 날 SIT 글로벌 주가 조작 임원 등 10명 기소. 지금 뉴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인공위성 기술을 이란에 수출했다면 거짓 정보를 흘려 야 주가를 조작해서 야 인공위성 기술을 이란에 수출했다면서 야 이걸로 180억을 챙겼어? 와 야, 대단하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에서 수백억을 얘네한테 뺏어서 다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그 한 사람이 제보자 X예요. 이게 네. 여기 기사만 그냥 이렇게 딱 그 나왔는데 그 숨은 주역은 SIT 글로벌 주가 조작 이거를 잡아낸 거는 제보자 X라는 거. 예. 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윤재남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검찰 내부의 주가 조작 수사 전문가 타이틀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보자 X와 함께 근무했던 경험으로 그렇게 수사 실력이 뛰어나지 못하고 제보자 X가 파헤친 파일을 가지고 수사를 하거나 주식시장에 기생하는 자신의 정보원을 활용하여 수사 스타일이고 피의자를 고성으로 윽박질러서 자백을 받는 것을 잘한대요. 야 이 새끼야 너 했어 안 했어? 아니야. 불어 이 새끼야. 옛날 순천시장이랑 똑같네. 불어. 기싸대기 때리고. 자 가포자등된 인물이고요. 김건희 특검의 또 다른 내부자의 정보로는 현재도 증거나 질문보다는 큰 소리로 윽박지르는 스타일이라고 여전하다고 함. 이 사람이 누구냐? 2022년 1월 27일 검찰 뭐 김호수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거 윤석열 때 아니에요? 2022년 1월 27일 네. 윤석열 때 아니구나. 저기 문재인 맞. 문재인 때. 네. 자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 수사관은 금융 분야에서 1급을 인증받았다. 상장사 관련 무자본, M&A 사건, 시세조정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코인제스트, 가상화폐 사건 등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검찰 압박에서 실무교육에도 힘썼다. 자, 이 사람을 잘 주목해 주세요. 자, 물론 우리가 이분이 범죄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자, 우리 보여주세요. 화면 전환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사람이 과연 잘한 사람입니까? 잘못한 사람입니까? 어찌 됐든 그 일은 제보자 X가 다 하고 이 사람은 승승장구 승진을 했죠. 윤재남은 거의 뭐 본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제보자 X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승장구까지 한 공무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이준수 사건을 덮었던 장본인입니다. 자, 이 사람이 저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승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 뭐 불만 없어요. 뭐 그것도 능력이니까. 근데 덮은 게 제일 문제지.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준수와 김건희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특검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만약 그 당시에 이준수와 김건희 사건을 막지 않았다라고 하면 또는 이 사람 아까 내용에 봤잖아요. 윗선에서 누가 막은 거를 이 사람이 안 막고 수사를 했더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자, 화면 넘겨주세요. 자, 김건희가 관련된 이준수 수사를 막고 기존 주식시장의 선수들과 깊은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 김건희 특검에서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면 과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추가 수사, 삼부토건 수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화면 전환해 주세요. 이거 가능할까요? 지금 이 윤재남 과거 2017년도에 이준수 사건을 덮었던 윤재남이 현재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 하지 말고 이제 뒤에 할 건데 좀 아니 들어가자. 잠깐만. 자, 그런데 들어간다면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제대로 못하지. 옛날에 이미 한번 덮어줬던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도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김건희 특검에 들어간다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를 할 수 없다 1번. 아니다. 그게 뭔 상관이야 2번. 근데 오히려 반대로 수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거라. 했던 거야. 알잖아. 근데 했던 거라 잘하면 안 되지. 자기가 덮어줬던 게 나오잖아. 자,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팀에 검찰금융증권 첫 1급 전문수사관이 합류했습니다. 언제냐면요. 2025년 6월 23일 6시 25분 뉴스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수사 전문가인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이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중요합니다. 윤 과장은 20일부터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임시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화면 전환해 주세요. 와 이거 어떡하냐? 과거 진짜네. 김건희의 사건을 덮었던 자가 지금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당연히 특검은 몰랐겠죠. 몰랐죠. 이 사건 자체를 특검이 알 리가 있나? 네. 2017년도에 이거 덮었던 사건에 대해서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서기관으로 승진도 했어요. 이게 되네 진짜. 야 이게 가능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밝히지 않으면 자 이분이 자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경찰의 압수수색을 미리 알고 도주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누가? 이준수가. 근데 우연찮게 됐어요. 화면 전환해 주세요. 윤재남은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고 우연찮게 이준수는 미리 경찰한테 정보를 받고 톡겼다고. 정보를 받고 미리 자기가 달릴 거를 알고 미리 톡겼다고요. 그럼 누군가 알려줬다. 여기까지. 근데 윤재남은 옛날에 이준수와 김건희 사건을 덮었던 사람이다. 야, 어떻게 이 사람이 특검에 있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윤재남은 그 당시에 윤재남도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예.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강압에 의해서. 네,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실 그 당시에 이준수와 김건희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특검에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특검에서 그걸 불러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금융의 전문가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부른 거야. 그래가지고 특검에 불렀어. 모르고 불렀어. 근데 이 사람은 알 거 아니야. 자기가 김건희와 이준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이 이준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특검에서 처음부터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로 특검을 도우려고 했다라 그러면 이것만 조사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특검에서 이준수를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 상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보자 X님이 오해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 이준수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 나왔잖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준수를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준수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이준수 이야기가 미리 특검에서 미리 나온 게 아니라 건진법사 거기에서 폰에서 털린 거지.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때까지는 그거예요. 이준수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잖아. 특검이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특검에서 만약에 이준수를 먼저 알았다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준수를 먼저 알았다 그러면 먼저 수사가 들어갔겠지. 근데 나중에 건진법사 통해서 이준수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정말 특검을 도우러 왔는지 아닌지 이거는 충분히 수사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내사라도 한번 그러니까 진행해야죠.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으로 보면 이준수에 대한 얘기가 특검에서 전혀 안 나오다가 그렇죠. 지금까지 그 이준수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윤재남이 특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안 했다.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건진법사 폰에서 이준수의 존재가 나오면서 이준수를 검거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윤재남은 특검팀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이준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게다가 김건희 특검이잖아. 그러면 김건희 특검은 특검 안에서 자기가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었으면 처음부터 야 사실은 이준수를 얘를 때려 잡아야 된다. 내가 했어야지. 자기가 도움을 주려고 했었어요. 네. 처음부터. 근데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깊은 내용을 우리가 특검에서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가정만 해야 돼요. 네, 몰랐다 알았다라고까지 얘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가 가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특검에서 그걸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잖아. 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 얘기는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예요. 만약에 알았다라고 했으면은 이준수에 대한 내용이 이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내 이준수가 사실 김건희랑 그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혹시 2017년도에서 기억 못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아 그걸 어떻게 기억을 못합니까? 그 중요한 사건을. 아니 그 근데 덮은 기억 사건을. 못할 수도 있잖아. 나는 기억 제보자 X님이 기억 안 날까? 그리고 2022년도에 이것도 참 우리가 또 가정할 수밖에 없는 게 2023년도인가 2020 그 강진구 기자가 예, 예. 이거 할 때가 2023년도였나요? 2022년도. 2022년도였죠. 그리고 2022년도에 어쨌든 한 이슈가 됐었잖아.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몰랐을까? 됐겠죠. 당연히 알 수밖에 없지. 자기가 같이 파헤치다가 덮은 사건인데 자기가 뜨끔했겠지. 그렇죠. 그러면 네. 2017년도에서 2022년 5년이 지난 상황에서 네. 제보자 X님이 이 얘기를 했어. 윤석열이 대통령이 네.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인지를 못했다라면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유튜브 못 본 거 모르면 못 볼 수도 있어. 그리고서 지금 정확히 또 3년 만에 2025년 만에 이 사람이 또 똑같은 사건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수사를 덮었던 사건에 자기가 수사를 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특검에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고 그 가정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특검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지만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특검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이거는 거예요.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재남이 이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했는지 네. 안 했는지 그리고 이번 도주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특검팀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예. 이거를 파악을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강진구 기자가 이분하고 통화했었나요? 모르죠. 윤 씨가 하도 많아가지고 윤모 씨가 윤재남하고는 안 했을 것 통화를 같은데? 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윤재남을 특검에 제보를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특검에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법무부에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까지 끝이에요. 네. 자료를 전달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수사라는 말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오래전 이야기고 이준수와 김건희의 사건을 2017년도에 막은 건 확실한데 어쨌든 지금 8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또 아닐 수도 있잖아. 생각이 바뀌거나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그 누구보다 더 잘하니까. 그때는 승진의 눈이 멀어서 어쩔 수 없었고 어쩔 수 지금은 없고. 다시 또 승진의 눈이 멀어서 때려잡아야 되고 그때는 덮어야 승진이 되고 이번에는 때려잡아야 승진이 되니까 어찌 됐든 그때나 지금이나 승진의 눈이 멀어서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가가지고 내사를 보려는데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수사를 막았던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라는 게 만약에 나오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 잘 될 수도 있겠다. 나는 저기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도 윤석열이 막지는 않고요. 한동훈이 막았다라는 게 나와야 돼. 한동훈이. 어차피 성렬이는 들어가 있는 거고. 오, 만약에 진짜 한동훈- 그 건 하나로 일타쌍피 한동훈 잡들이 가능. 한동훈 근데 윤석열이 그 막았다. 일을 다 봐줬던 게 한동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막았다 직접적으로 누가 그 외압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한동훈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한동훈이요? 예. 야, 근데 이것도 대박이다. 갑자기 더워. 한동훈 얘기가 나오면 그 이 사람은 영웅이네? 영웅은 아니지. 영웅은 아니고 뭐 한가발이 뭐 한 뚜껑이 하나 잡아놓는다고 영웅까지는 아닌데. 아니 그냥 어찌됐든 내 얘기는 특검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 사람을 한번 내사를 해보면 결론은 두 가지 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네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왜 막았는지. 저는 이 당시에 이걸 막았다. 만약 윤재남이 누구의 외압을 받았다면 한동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난 이해가 안 돼. 지금 하나 이해가 안 돼.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건 확실히 얘기해야 돼. 2017년도에는 박근혜 정부였단 말이야. 탄핵 정국이었어요. 2018년도부터 2022년도 5월까지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였잖아. 예. 근데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김건희와 윤석열을 막아줄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아니 그 저기 이 양반.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저기 윤석열이 제일 잘 나가는 중앙지검장에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대가리는 윤석열인데 밑에 검찰 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윤석열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청와대에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를 검증할 때 이게 안 나온다고? 다 알지. 야, 제보자 X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나온다고? 다 알지. 예, 다 알지. 이걸 어떻게 모릅니까? 우리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던 최한욱부터 조국 민정수석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면 등신 제가 눈에 얘기해.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다. 이런 짓거리 하고 다니는지 몰랐다 그러면 등신이고 알았는데도 눈 감아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모를 수가 없어. 모를 수가. 근데 내가 또 하나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예. 내가 알기로는 그 김건희의 남자 베트남에서 왔던 김혜성이 김혜성이 예, 내가 예. 김혜성에 대해 정보를 잘 알잖아요. 예. 근데 김혜성이 사실 2016년도에서 17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 예. 그쯤에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대통령실 관리 다 해줬었죠. 관리를 했었다. 민정실에서 다 민정실에서 했지. 관리를 해줬었다라고 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민정수석실이 굉장히 그 파워도 세지만 중요한 거는 모든 정보가 다 취합되는 데가 민정수석실이에요. 민정수석실에서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이도 멀쩡하게 했던 게 2018년도 다 알고 있어. 쌍방울 건도 대장동 건도 다 알고 있어요. 민정수석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대장동 철저 수사 지시하고 쌍방울 건에 대해서 야 이거는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니라 얘 도박 그때 방송도 다 했었잖아. 그거 관련해서도 야 이거 노름으로 날린 돈이야 김성태가 이걸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엎어 씌우는 거야라고 다 알고 있어. 국정원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잖아. 가만히 있었어요. 자, 또 하나 궁금한 점. 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민정수석일 때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조국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비리를 몰랐을까요? 근데 몰랐다라고 치더라도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윤석열이 크게 반대했었잖아요. 근데 왜 공격을 못했지? 자기도 잡히게 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 문재인이 있고요. 답이 나온다, 이건 답 나와, 왕자의 이제. 난이야. 왕자의 난. 답 나온다. 이게 윤석열과 조국의 그 싸움도 아니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지. 이거를 털레반들 딴지 애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조국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검찰 개혁에 앞장서려고 그 거짓말을 한 윤석열이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때려잡은 사건으로 그러면서 조국을 마치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한 한 순교자처럼 만든 게 털레반들이에요. 다 그렇게 속았잖아. 아니라고. 문재인이 있고 적자인 조국이 있고 서자인 윤석열이 있어요. 두 왕자 간의 싸움이었어요. 거기에서 압도적으로 서자인 윤석열이 조국을 찍어내렸고 맞잖아요. 만에 하나 진짜로 문재인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었어. 예를 들어 하려고 했었는데 윤석열이랑 이 잡놈 때문에 검찰 개혁도 못하고 얘가 지금 큰일 난 상황이야. 그러면은 어떻게든 얘가 대통령 되는 걸 막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막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안 막았잖아요. 안 막았어요.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된 거를 오히려 방해하고 막은 게 문바들이에요. 자, 여기서 또 그렇게 보시면 답이 나와요. 자, 이제 이거는 뭐 검찰 개혁 맞아. 세력 대 검찰 개혁 막을 세력의 싸움이 아니었다니까. 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중도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수 입장에서. 자, 에, 그런데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문재인 다 한패네. 그러면 조국이 더 나쁜 놈이야? 윤석열이 더 나쁜 놈이야? 둘 다 나쁜 놈이야. 근데 봐봐. 조국은 문정수석이었잖아. 민정수석이었잖아. 그러면 윤석열의 비리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다 날릴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윤석열은 좋은 사람이라고 했던 것도 조국이야.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한 사람도 조국이야. 근데
조국과 둘이 전쟁을 했잖아. 법무부 장관이 아니 법무부 장관이 높아, 검찰총장이 높아. 법무장관 높죠. 근데 왜 조국은 윤석열을 공격을 못했냐? 그 결론은 지가 구린 게 더 많다라는 거네. 아 힘이 없었죠. 힘이 없었죠. 캐비넷이 있었나? 힘이 없었지. 왜냐하면 윤석열이는 검찰총장이면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더 높아요. 높잖아 직책상으로는 다 관할을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검찰총장들은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원래는 지휘를 받게끔 돼 있었는데 그리고 검찰의 검찰들은요. 법무부 장관이 시키는 일이 있고 검찰총장이 시키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검찰총장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검사 동일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힘이 더 강한 거는 검찰총장이에요. 자, 근데 이해하겠어요? 검찰총장이 힘이 강했어.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훨씬은 아니고. 어쨌든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 얘기는 거기에다가 조국한테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 바로 여기 계신 분도 있었잖아. 조국수 외쳤던 사람들. 조국수. 100만 조국수 외치는 국민의 그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야. 게다가 법무부 장관 취임했잖아. 취임했는데 뭐라고 하면서 탈퇴했어요. 50일 만에 저기 30 며칠 만일걸? 50일인데. 35일로 기억하는데 제 가족이 더 이상 도륙당하는 걸 보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사퇴하겠어요. 이랬잖아. 그러면은 윤석열한테 깨갱한 거야 결론은. 완전 깨갱한 거죠. 완전 그 개호구 잡힌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가고. 완전 잡들이 당한 거예요. 집 마누라부터 보낸 거죠. 32일. 예. 자기 마누라 먼저 보내고. 근데 그 당시에도 정경심 교수가 구속될 거를 뉴스공장에서 미리 그 김어준이 이야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농담삼아 막 낄낄거리면서 정경심 교수 자네는 그러니까 조국 성대모사를 한 거야. 아 자네는 감옥에 가 있게나 나는 검찰 개혁이 급하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들으면서도 정경심이 이런 걸로 감옥까지 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경심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딱 감옥을 간 거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야 김어준은. 내가 사실을 고백하면 정경심 교수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차 끌고 가가지고 정경심 응원했구나. 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그때 응원했어. 그래서 저 멀리 동해 바다 이 노래 막 틀어주고 막 그냥 사람들 감동하고 막 눈물 흘리고 우리 엄마도 왔어. 그 진짜 더 이상 욕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왔었어 그날. 근데 그랬었는데 그럼 속은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하잖아. 여러분들은 윤석열한테 속은 적이 없어요. 왜? 윤석열을 몰라. 속는다는 것은 아는 사람한테 속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속질 않아. 윤석열에 대해서 아무도 여러분들이 몰랐어. 근데 누구한테 속았냐면 윤석열을 만든 정치인들, 문재인부터 검찰총장을 만들어준,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알면서도 얘를 띄워준 주진우 같은 쓰레기들. 우리 김건희 여사는 세상 청렴하신 분이고 만약에 최은순 그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고소당해요 막 이러면서 우리 그리고 또 문재인이 뭐라 그래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에 생각이 없어요 막 하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속은 거예요. 그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속은 거고 조국 수호 이것도 다 속은 거예요. 속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들한테 특히 개장수 이런 애들한테.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 그 잼잼봉사단 있잖아. 그 나만 나쁜 놈 만들면 안 되잖아. 잼잼봉사단이 알고 보니 개국본 1기였더라고. 여기서 다 개국본 1기였을걸? 다 속았어. 여기 다 속았을걸? 나처럼 속은 사람 1번 눌러봐. 책 사고 내가 아는 사람은 여기서 내가 누구랑 얘기 안 하겠는데 눈물 흘리고 막. 야 조국 감옥에 재판 받을 때 그 세차했던 사람도 있어 여기서. 그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 여기 세차한 사람까지 있어. 차 닦아준 사람. 거봐 나만 바보 다 같이 속았다라고 다 속았다. 진짜 다 속았다니까.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정경심 재판 말고 조국 재판 갔었어. 뭐야, 지는 아닌 척하면서. 조국 책도 샀었어. 나도. 나 책은 안 샀다. 난 책도 샀었어. 그럼 다 속았다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 언론 이 유튜브들 얼마나 위험하냐고. 얼마나 사람들 잘 그때 속이냐고. 유튜브 안 했었죠? 안 했지 그때. 아, 인정 안 했어. 그거 뒤에 했지. 난 2020년도부터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속았다니. 나도 속았다니까. 그래 오늘 다 같이 반성의 시간을 가집시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런 질문을 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속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개국분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김어준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있어요. 어느 정도 영향력 있고요. 시사급발진님 말 한마디에 영향력 있고 제이컴퍼니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고. 아 우리 눈꽃 태풍 네. TV는 난 그때부터 조국 욕했대. 이렇게 중도 저 양반이 그러면 중도였던 거야. 중도들은 다 욕했어. 아니야 나 저 양반 그 당시 못 봤으니까 저 거짓말할 수 있어.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중도들은 다 욕했어. 내가 확인해 볼 거야. 확인해 볼 거라고. 자 근데 난 근데 낙지는 싫었어. 웃긴 거 하나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조국 책을 책받침으로 쓰고 아니면 갖다 버리던지 아니면은 그 뭐야 그 라면 먹을 때 밑에. 그릇 밑에 놓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야. 대신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배신감을 배신감이 느낄 더 수 큰 있는 거지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여기서 저희가 또 한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조국을 가장 먼저 까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문재인을 가장 먼저 까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지금 정청래를 까고 있는 일이 뭐냐면 어차피 반복됩니다.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김어준 같은 대형 스피커들 기레기가 되어버린 유튜브들 해가지고 대형 스피커들부터 비판을 시작한 게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속인 거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속였던 거예요. 저도 속았던 적이 있고 저는 그나마 그래도 좀 빨리 그 개장수 이런 애들 그때 열린민주당 그때 하면서 압도적 뭐 5년 전이죠. 그때 완전히 김어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완전히 떴었죠. 그 당시에 문재인이나 이런 애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재인, 김어준 이런 자들을 비판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세상이 이제 딱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예. 네, 한 가지 또 쪽팔린 얘기 해줄까요? 저희 와이프인 홍수미님은 조국 수호 때 열받아서 나와가지고 그때 무대 위에 섰었어요. 조국 수호하자. 나는 안 가. 난 단 한 번도 조국 수호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홍수민이 갔었대. 근데 더 웃긴 건 뭐잖아. 북친소년이도 갔었대잖아. 그랬던 사람들이야 다. 우리만 쪽팔린 거 아니야. 오늘 쪽팔림 다 없애. 이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 한들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물론 좋아했을 수 있죠. 그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쪽팔림이 뭐가 중요해? 근데 너무 철저하게 속았었어요. 그럼 그 진짜로 딱 그때는 왕자인 아니에요. 서자 대 적자. 문재인의 뒤를 이을 서자와 적자의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서자가 이겼던 사건입니다. 예. 자 이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예 제가 모르는 것처럼 한번 컨셉을 잡아보고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포장을 검찰 개혁 세력 때 검찰 수호 이걸로 해서 마치 진짜 무슨 그 뭐죠 그거 선교자처럼 조국을 만들어 버렸지. 네. 그치. 근데 지금 여러분들 조국 보면 저 등신 뭐야? 매트릭스 사진이나 찍고 맨날 먹방만 올리고 으아 3년은 길다 막 이러면서 지금 보면 걔 병신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우와 아우라가 있고 뭐 그냥 천재고 천재 법학자에다가 막 여러분들 걔네들 뭐라고 그랬어 진짜 장난 아닌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예? 알고 보니까 걔 병신이야 지금 보면 정청래나 도끼 개끼냐. 너무 또 개 병신. 아니 하는 짓이 병신가 됐지만 하잖아. 개 병신이라고 하지 마. 개 병신은 걔한테 실수하는 걔한테 사과해 빨리. 죄송합니다. 멍멍멍 이래야 돼. 자 근데 나는 정말 이 역사 솔직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만든 것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개국보는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죽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딴지 애들
딴 게이들이라 그러죠. 걔네들이 막 자원봉사하면서 막 와 내가 입맛 딴지 자원봉사 우와 막 이럴 때 얘네들이 망쳐놓은 이 나라를 왜 그들은 절대 부정하지 않냐라는 거야. 이러니까 더 망해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20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이준수 특검 이거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다 했었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직도 근데 우리 보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어준이 같은 애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는 아직도 지지자들을 속여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물론 속여 먹었으니까 정청래를 당 대표로 만든 거지. 예.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야 갑자기 아직도 속고 있는 털레반들이 있고. 최민희 생각난다. PD님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최민희 그 영상 있어요? 조국은 초초초초초초초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 초 엘리트라고 했던 거 영상 혹시 틀어줄 수 있어요? 아유, 역겹다 진짜. 아이고, 씨. 내가 제일 싫어했단 말이야. 그 지치지 않기. 그 누가 했어 그거? 최민희 조국 때 지치지 않기. 어우, 씨, 난 옛날부터 싫어해서. 뭐야? 이 사람 뭐야? 아니 그랬을 때 옆에 박수 쳐준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엄청 싫어. 그때부터 싫어했다니까. 뭐 미친 거 아니야? 뭘 지치지 않게 다 지지들이 지치게 자, 만들어 한번 놓고. 들어보세요. 뭐 좀 아쉬운 점은 뭐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애초 조국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초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초엘리트로서 그 초엘리트만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테고 그 자식들은 굳이 불법이나 탈법이나 편법이 아니더라도 그 초엘리트들 사이에 어떤 그 인간관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맺은 그 인간관계, 그리고 한영외교에서 맺은 인간관계 등으로 그런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어떤 관계들 속에서 뭔가 그게 불법적이진 않지만 특혜 같은. 어떤 특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자, 네. 저 때 만약 저런 얘기 했었으면 우와 이랬을 거 아니야. 저때 마녀 한호했지.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나 진짜 옛날에 가니까 너무 싫어서, 너무 싫어서. 웃지 않을 수가 없다. 아 진짜 이거는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이 정신을 못 차리신 분들은 제발 좀 오늘 혹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진짜 좀 생각이 조금 갈팡질팡 하셨던 분들은 오늘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시면 여태까지 우리가 속았다라는 거를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절대 유튜브에 신도가 되지 마세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 찾아보세요. 과연 진짜 윤석열 때 김건희 때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당했는지 그다음 지금 왜 조국이 왜 나타났고 갑자기 왜 이재명 대통령이 늦게 됐는지 그리고 윤석열은 더 일찍 탄핵이 될 수 있었는데 왜 그들이 막았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속지 않았으면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일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 당연한 예.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건데 문제는 지금도 대형 유튜브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야. 이제는 그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넘어가지 말기. 그만해. 속지 말기. 오늘 형이 양자 역학 공부하기. 딸 결혼식 3번 시키기 아직 한 번 남았다. 네. 야, 진짜 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다 현실이라는 거야.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 네. 맨날 속아. 맨날 속아. 네. 자 이제 최민희가 그럴 줄 몰랐다. 정청래가 그럴 줄 몰랐다. 씨. 우리가 알려주잖아. 속지 말기. 네. 자 어쨌든 우리 오늘 제가 멀리서 제보자 X님이 우리한테 긴급하게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자료 정리하느라고 그러니까 좀 방송 외국에 늦었어요. 계시면서도 걱정되는 거야. 이런 자가 윤재남 같은 자가 김건희 특검에 있다.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도 나라 걱정. 본인 걱정하세요. 본인 걱정. 이제 나라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걱정하세요. 예.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쇼도 올리고 영상도 잘라서 올리고 해가지고
우리가 내일 보내기 전에 좀 이게 이슈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고요. 사실 뭐 그 뉴탐사에서 이미 보도한 것들도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거는 제보자 X님한테 새롭게 메일을 받은 거고 지금 항상- 제보자 X님이 그거예요. 혹시 윤재남이 지금 특검에 김건희 그것도 김건희 특검에 있는데 이준수 잡아야 되는 이준수가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으니 걱정되는 걱정이 돼서 그 오신 거고 우리가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는 저한테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 제이컴퍼니는 강진구 기자한테 무슨 그런 경쟁 의식이냐. 경쟁이 좀 없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가 막 티각태각 하는 건 뭐냐면 대본대로 안 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방송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만다 미디어잖아요. 아만다 미디어이기 때문에 타 방송을 웬만해서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우리 쪽을 얘기해야 되잖아. 당연히 이 얘기하면서 강진구 기자나 뉴탐사 얘기 안 할 수 없죠. 저도 좋아요. 연락도 자주 하고. 어제 내 방송하는데 시사급발진하는데 어. 뭐라 그러냐 댓글이 롯봉기는 지금 뭐예요? 김수일이는 지금 뭐예요? 그런 댓글이야 씨. 확 씨.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제가 강진구 기자랑 전화 통화 많이 하고요. 제보도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보 줄 때 내일은 밝히라고 제보 주지 않아요. 근데 뉴탐사에서 제이컴퍼니가 제보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거 되게 많았죠. 그만큼 저는 제가 만약에 어떤 제보를 받더라도 혼자 할 생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할 생각이 있는 거지. 근데 열린 동물농장이랑 같이 할 많이 생각이 없어요. 알아야지. 이게 파급력이 세져야 되니까. 예.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방송 중에 하는 것들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아만다 미디어에서는 아만다 미디어가 돋보여야 됩니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요. 당연히 뉴탐사 방송할 땐 뉴탐사가 돋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슈퍼챗을 48만 원 써주셨어요. 어휴, 와, 감사합니다. 예. 나 5 좋아해. 아니 480이 아니고 48만 원. 야 물러 야 특정 물러 씨 우리 처음 한 건데 나도 오방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50만 원 되면 2만 원만 더 쏘면 방송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아만다 몰에서 광어회 오늘 한 30개 정도 나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과메기 그리고 그 아구찜. 네, 자꾸 생각이 안 나네. 과메기, 아구찜, 광어회. 예. 지금 정말 열받는 건 뭔지 알아요? 지금 저쪽에서 마마님하고 지금 저분들이 저기서 지금 광어회 먹고 있어. 광어회 냄새가 여기까지 나. 아니 괜찮아, 난 안 먹어. 너무 맛있대. 근데 내가 아까 먹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어회를 사가지고 하루 정도 숙성해서 드셔도 맛있어요. 여기 우리 네. 고구마땡님이 야, 50만 대기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네. 방송 꺼. 네. 쇼핑이 후원이다. 다음번에는 아만다 몰에 볼펜이랑 그 부채 같은 거, 우산 같은 거. 설마 43만 원에. 그것보다 싸게 하자. 39만 9천 원. 자 내년에 배송된다는 거. 그 순번 있어. 한 2만 내년에 번까지 순번 있어. 내년에 어이구 아그네스님 어유 고맙습니다. 슈퍼챗. 아니 왜 또 10만 원 싸줘? 아네스님. 그 62만 원 됐잖아. 그 100만 원 될 때까지 방송 끝내지 마. 장난이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뭐랄까 아만다 미디어가 지금 이거는 급하게 특종을 터뜨린 거고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거 원래 이번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다음 주로 넘깁시다. 월요일부터 합시다.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해서. 아니야 월요일부터 하자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부터? 시간이 없잖아. 화요일부터 합시다. 근데 괜찮아. 정확히 얘기해. 화요일부터 안 화요일부터. 되고요. 수요일. 수요일날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미리 월요일쯤에 예고편 만들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쯤에 동영상 만들어서 퍼뜨리고 수요일날 4시에 여러분들 저희가 뭐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수요일날 이거는 아주 큰 특종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날 터뜨릴 건데 이걸로 나라갈 싸움 많은데. 죽죠. 거의 죽음이지. 근데 우리가 죽을 수도 당사자들은. 있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누가 죽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방송도 미리 뭐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막 예고하고 했었으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보셨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대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수요일부터 방송을 하면 그거는 훨씬 더 많은 동접자가 있을 거라고. 네, 그건 3부작으로 방송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정말 멀리 타향해 가지고 제보 잭슨님 만나서 또 자료들을 받고 또 지금도 오고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게시판이 곧 나오죠? 네, 아마 네.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쓰시려면 한 11월 말이나 11월 초쯤. 네. 지금 사실 아만다가 우리가 맨날 무시하잖아. 우리가 딴지를 니네가 어떻게 이기냐. 야, 이길 수 있어. 아 근데 딴지는 저기랑 뭐 펜코나 일베나 뭐 이쪽 애들하고 다 연합하나 봐. 연합해. 내용이 다 똑같아. 주장하는 내용이 딴지나 뭐 다 똑같아. 펜코나 뭐 어느 무슨 뭔지 모르겠어. 다 똑같아. 정성호 죽여라. 정성호 나쁜 놈. 이러네. 그래서 대동단결. 예. 저희가 이제 게시판이 곧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게 아만다 미디어를 만든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성 채널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까지 기획이 있었고 내년 1월에 언론사를 만들 언론사.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 만들어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들어갈 때 청와대 들어갈 수 있는 기자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특종을 터뜨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아만다가 다들 망할 줄 알았잖아. 다들 망하죠. 다들 망할 줄 다 알았어요. 망한다. 예. 네. 아만다가 아니라 망한다. 이름을 바꿔라. 망한다다. 망한다. 그리고 윤재관이 아니라 윤재남입니다. 윤재남. 네. 예. 망한다였어.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쨌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만다 미디어가 지금은 뭐 당연히 겸손이 힘들다나 뭐 걔네들에 비해서 약소하죠. 네. 하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더 큰 목소리로 팩트로 조지면서 지금처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아니 어준이네는 4명이 처음에 합쳐서 시작했을 때보다 낙검수 4명이 시작했을 때보다 우리가 나아. 네. 우리 시작이 훨씬 좋습니다. 네. 걔네보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어떻게 채팅 수익 65만 원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죠. 네. 네. 제가 왜 저렇게 시간을 끄는지 알아요? 왜요? 6시 10분까지는 해야 돼. 우리가 5시 10분에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7분 남아가지고 얘기한 건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또 중요한 사람 만나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닥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번에 지선 때나 그 다음에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할 사람들이 그런 숨은 보석을 찾자가 우리 아만다의 또 목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숨은 보석을 오늘 또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면서 함께 이 지선도 성공할 수 있게. 저 이경희님이 나중에 예쁜 아나운서도 채용하셔요. 좀 보내줘요. 오지 않아. 아니야 이제는 와. 내가 지금 올 사람이 없어. 지금 예쁜 아나운서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예, 제 오늘 시사급발제는 오늘 부득이하게 쉰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한을 좀 섭외. 이안을 S배님이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하늘이 형한테 전화해 지금. 그리고 제가 성수대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제가 저기랑 하잖아. 함동균 교수랑 저랑 같이 방송을 합니다. 그래요? 예. 이제 수요일 날 아마 그 성수대로가 아만다를 앞질릴 것 같아. 거기서 성수대로가 아만다를 성수대로가 또왜 나와? 왜 하는 거야 지금? 어차피 몇 명 안 봐. 그 성수대로 가가지고 아만다 좀 방송 좀 하고 성수대로 아만다 얘기 계속 하는데 거기 성수대로에서. 진짜? 아만다. 나 성수대로에서 아만다 보고 오신 분. 아니 아까도 내가 좀 이따 아만다에서 만나요 그 얘기까지 하고 하는데. 진짜? 성수대로에서. 우리 성수대로 한번 여러분 모시죠. 그래야죠. 오. 예. 조만간 또 모실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문재인? 전화 인터뷰. 저가 이제 근데 내가 합니다. 함동균 교수랑 방송을 하면 내가 맞을까? 아니 안 맞는 게 어딨어. 아니
그런 좀 자아 비판 좀 하지 마세요. 시사급발진도 이미 유명해. 아가리벌레라 욕 들어간다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아 만화방장님 서승만 박사님, 아 저번에 모셨었는데 맨 저때. 아 서승만 박사님은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형이랑 같이 모실까? 아 그래요. 둘이 같이 한번 모여봅시다. 그 다음에 나중에 BTS도 한번 모이고 섭외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늘이 형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어. 하늘이 형 이해 한마디만 하자. 정특래 좀 잘해라. 그 말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아만다몰, 광어, 그 다음에 과메기, 그리고 아구찜. 아구찜. 이렇게 아구찜 생각이 안 자 나죠. 그리고 모죽차는 네. 피부 모발. 자 모죽차는 두피에 양보하세요.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딴지에서 유명하대요. 딴지에서 내가 제일 유명해. 아 진짜로 옛날부터 딴지에서 제가 제일 유명했어요. 투표할까? 내가 더 야 유명해. 딴지 애들 혹시 털레반 애들 안 들어왔냐? 누가 더 유명해? 야, 딴지에서 내가 더 유명하지. 아니야 내가 더 유명해. 나 옛날부터 문재인 아니야. 탈당 집회 2번 시도한 사람이야. 아니야 내가 더 유명해. 에이, 딴지에서. 설마. 예, 투표. 그때 수박 깨기 할 때부터 수박 깨기도. 자, 그럼 그때. 딴지에서 누가 더 유명하다? 제이가 유명하다 1번. 아니다. 시사급발진이 욕을 더 먹는다 2번. 누가 더 욕을 많이 먹어? 제이는 1번, 시사급발진 2번. 아만다는 3번인데? 아니야 저 딴지에서는 뭐니 해도 시사급발진 제일. 아, 그래요? 예. 오, 알겠습니다. 욕먹기로 누가 더 유명해? 욕먹기로.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앞으로 더 딴지에서 욕 먹어서 더 유명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한때 아마존의 천사 빽빽한 밀림의 숲 아마존 그립다 굵디 굵은 대나무 숲 울창함이 그립다 다시 올 수 없는 나의 옛날이여 효과 만점 모죽차 탈모 해방 모죽차 약해지는 모발 없어지는 모발이 걱정이라면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죽차 탈모 해방 모죽차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죽차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죽차